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무모했던 도박. 만약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세계 제2차 대전의 흐름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공 확률은 고작 50%에 불과했고 실패한다면 수십만 명의 소중한 목숨은 물론 연합군의 전쟁 패배까지 감수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한 명의 장군이 짊어진 인류의 운명,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 압박 속에서 그는 대체 무엇을 보았고 또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쟁의 역사를 통째로 뒤바꾼 바로 그 선택의 순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숨겨진 드라마와 그 인간적인 고뇌를 생생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1944년 초, 유럽 대륙은 이미 수년간의 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소련군이 나치 독일군과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었고, 서부 전선은 마치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듯 연합군의 진격은 멈춰 서 있었죠. 폐허가 된 도시들, 지쳐 보이는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연합군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유럽 해방을 위한 제2전선 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요구가 되었죠. 런던의 전략회의실에서는 지도 위에 놓인 노르망디 해안선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버로드 작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상륙작전의 계획이 구체화되던 순간이었죠. 이 작전만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적 무게를 짊어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합군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죠. 그는 성공 확률 50%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과 엄청난 양의 장비와 보급품, 그리고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한 치밀한 기만 작전까지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차이로 인한 내부 갈등도 그의 어깨를 무겁게 했죠.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다름 아닌 이 날씨였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대자연 앞에서 그의 고뇌는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거대한 함선들이 영국 해안에 집결하고 수많은 병사들이 출격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아이젠하워 장군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와 함께 복잡한 심경이 교차했습니다. 마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을 앞둔 도박사의 심정이었을까요? 그의 한 번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압박감은 실로 엄청났죠. 그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최고사령관이었으니까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즉 오버로드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규모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병력이 훈련을 마쳐야 했고 이들을 유럽 본토로 실어나를 수천 척의 함선과 수많은 상륙정이 필요했죠. 전투기와 폭격기, 대포와 전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엄청난 양의 연료와 보급품까지 지구 반 바퀴를 돌 만큼의 물자가 영국 해안에 집결해야 했습니다.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한 기만 작전 또한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했고요. 하지만 그의 고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 내부에서도 첨예한 갈등이 존재했죠. 영국은 지중해를 통한 우회적인 공세를 선호했던 반면 미국은 프랑스 북부 해안으로 직접 상륙하는 정면 돌파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차이는 때때로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지며 아이젠하워 장군의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듯 연합군의 결속력은 이견들 속에서 위태롭게 유지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복잡한 준비와 내부 조율을 넘어 아이젠하워 장군을 가장 깊은 절망감에 빠뜨렸던 것은 다름 아닌 대자연의 변덕, 바로 예측 불가능한 이 날씨였습니다. 작전 개시일, 즉 디데이는 해가 뜨기 전 만조에 가까운 시간, 그리고 달빛이 충분하여 야간 강화 작전이 가능할 때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공중 지원과 해상 포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바람은 잔잔하고 파도는 낮아야 했고요. 기상학자들은 몇 날 며칠 밤낮으로 대서양의 기류를 분석했지만 영국 해협의 날씨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시각각 변하며
그들의 예측을 비웃었습니다. 몇 시간 간격으로 바뀌는 예보 앞에서 아이젠하워 장군은 마치 거대한 운명의 파도와 씨름하는 작은 배의 선장과 같았을 겁니다. 성공 확률은 고작 50%라는 냉혹한 현실. 그의 한 번의 결정이 수십만 명 병사들의 생명과 세계 2차 대전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었죠. 이 엄청난 책임감은 아이젠하워 장군의 어깨를 짓누르며 깊은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그의 얼굴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참모들과의 회의는 때로는 격론으로 이어졌고 지도 위 노르망디 해안선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에서는 결단과 함께 밀려드는 불안감이 교차했죠. 영국 해안에는 이미 거대한 함선들이 빽빽하게 들어찼고 각자의 위치에서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병사들의 불안한 시선이 아이젠하워 장군의 결단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고요함 속에서 역사의 무게는 오롯이 한 사람의 어깨에 실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시선과 역사의 무게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던 1944년 6월 5일, 바로 작전 개시 예정일이었던 그날 새벽이었죠. 노르망디 해변으로 향할 연합군의 거대한 함대는 이미 출격 준비를 마쳤고 수십만 명의 병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종 명령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들의 계획을 비웃듯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또 한 번 시험에 들게 했어요. 대서양에서 불어온 폭풍우가 영국 해협을 집어삼키며 파도는 거친 이빨을 드러내고 바람은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당시 기상 예보관들은 영국 해협의 날씨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늘은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빗줄기는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죠. 이런 악천후 속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거친 파도 속에서 배멀미와 공포에 시달릴 것이고 공중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상 포격 역시 정확도를 기대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아이젠하워 장군은 고심 끝에 작전을 하루 연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소식은 대기 중이던 병사들과 지휘관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이미 극도로 고조된 긴장감 속에서 작전이 미뤄진다는 것은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었고 독일군이 연합군의 움직임을 눈치챌 가능성도 커지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바로 그 순간 희망의 한 줄기 빛이 깜빡였습니다. 밤낮으로 대서양 기류를 분석하던 기상학자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예보를 들고 나타났죠. 6월 6일 새벽, 단 몇 시간 동안이지만 폭풍우가 잠시 잦아들고 마치 하늘이 열리는 듯한 짧은 날씨 창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은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딜레마를 안겨주었죠. 과연 이 짧은 기상 변화를 믿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건 작전을 감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기회를 기다려야 할까요? 만약 이 예보가 틀린다면, 그리고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아이젠하워 장군의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히 작전지도 한 장이 아니라 수십만 병사의 생명과 세계 2차 대전의 승패가 달린 인류의 운명이었죠. 그야말로 운명을 건 주사위 던지기였습니다. 깊은 고뇌에 잠긴 아이젠하워 장군은 참모들과의 마지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고 모두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죠. 침묵 속에서 그는 거대한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노르망디 해안선은 마치 거대한 역사의 붓질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과 함께 그의 입에서 짧지만 단호한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이 한마디는 단순한 출격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용기 있는 선언이었고 한 개인이 짊어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책임감의 발현이었죠.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작전 실패 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책임 성명서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는 사실이 훗날 밝혀져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의 책상 서랍 속에는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오직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문서가 고이 놓여 있었던 거죠. 그는 이미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거대한 도박에 모든 것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너머 어둠 속에서 출격 명령을 기다리던 수많은 병사들은 이 순간 자신들의 운명이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지 못했겠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의 그 결연한 한마디가 어둠 속으로 울려 퍼지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상륙작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폭풍우가 잠시 잦아든 노르망디 해변, 수많은 연합군 병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미지의 땅을 향해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야 했죠. 그들은 한 개인의 고뇌에 찬 결단이 만들어낸 역사의 물줄기 속에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마침내 연합군 병사들이 노르망디 해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환영의 땅이 아니었죠. 독일군의 맹렬한 저항과 죽음의 비가 쏟아지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오마하 해변은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기록되었는데요. 거센 포화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져 갔고 해변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날의 아비규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장면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희생을 감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죠.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가는 비극 속에서도 그들은 기어코 유럽 본토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전 개시 24시간 만에 목표했던 5개 해변의 교두보를 확보했고 이는 단순한 상륙작전의 성공을 넘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은 유럽 해방의 서곡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서부 전선이 활짝 열리면서 독일군은 동부와 서부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되었고 이는 전세 역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연합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했고 폐허가 된 도시들은 하나둘 자유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8월 마침내 파리가 해방되었을 때 전 세계는 환호하며 전쟁의 끝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바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확실성 속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과 세계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채 누구도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군사적인 전략을 넘어 인간적인 고뇌와 책임감의 극치를 보여주었죠. 만약 작전이 실패했을 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려 했던 그의 책임 성명서는 그가 짊어졌던 무게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읽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고뇌를 감내하며 세계의 운명을 책임진 진정한 리더였죠. 그의 노케이, 렛츠 고 한마디는 단순한 출격 명령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서곡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불확실성과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아이젠하워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선택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는지 되새기게 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말이죠. 그의 손에 들렸던 펜 한 자루, 그리고 모케이, 렛츠고라는 짧은 한마디가 수백만 명의 운명과 세계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